네, 오늘 저희가 앞서 현대중공업을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조선사에 대해서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상하게 연말에는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가 꼬박꼬박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순항할 수 있는지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그룹이 네. 그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미를 좀 부여해 볼게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6하고 공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없었죠. 오. 그것마저도 인수하면서 6회 공을 다 아우르는 이런 토탈 방산 그리고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그런 인수일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쌍방 간의 고객 네트워크가 달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공유를 하면서 더 넓어진 해외 프로모션 기회 확대 그리고 고객사 확보 차원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R&D 쪽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자율 운항 선박 이거 지금 자율주행이 도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승용차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적용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밭이나 바다 굉장히 쉽습니다. 뭐 별로 거칠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 시스템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탄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LNG 쪽뿐만 아니라 수소 암모니아 이런 쪽을 생산하고 운송하고 발전하는 친환경 에너지의 밸류체인을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육해공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더불어서 오늘 시청자분이 채팅방에 STX 중공업 매수하신 분들이 좋겠어요. 저는 2일 전부터 생각만 하다 놓쳤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STX 중공업이 그 한국조선해양의 인수전 뛰어든다는 네.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한가가 풀려 있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앞서 해보긴 했지만 네. 사연관 차장님의 뷰는 어떤지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STX 중공업이 네. 엔진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LNG, LPG 쪽까지 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전에 구조조정 거치고 조선업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같이 불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원으로 썼던 신화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기업들의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인수되고 이런 과정들을 맡고 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측에서 이걸 인수해 가려는 이유는 명확해요. 제가 이제 3분기에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실적 말씀드릴 때 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 쪽이 굉장히 고마진의 효율로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진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신조 성과가 계속 최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엔진 값도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이렇게 됐을 때 현대중공업은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의 엔진 부문과 HSD 엔진 이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STX 중공업의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전 세계 엔진 분야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수주가 단기적으로는 LNG 쪽이 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들이 조선사에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인수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매각, 인수 이야기가 많은 업황은 보면은 사실 잡음이 많잖아요. 왜냐, 돈이 좀 안 될 때, 좀 힘들 때 매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인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털 거 다 털고 이젠 좀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인수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수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 조선업 뭔가 내년에 더 미래가 밝습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네. 반응을 하지 못하고 못 움직였어요. 이게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요. 네. 물론 나머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은 뭐 파업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러시아 관련된 이슈 거기다가 실적 같은 것들이 올해에는 아마 턴어라운드가 힘들 것 같아요. 내년 2분기 이후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쪽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였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인수와 피인수의 관계 지금은 제가 볼 때 STX 그룹 쪽에서는 이걸 팔지 않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무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그룹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도 지금 한 4곳 정도가 더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현금을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실탄이 1조 5천억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합병이라던가 인수 이런 쪽으로 하려던 것이 실패가 됐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엔진 분야, 굉장히 고마진인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은 충분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품지 못한 한을 아마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베팅 금액이 다소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금액을 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인수하겠다는 거죠. 네. 퍼펙트 스톰님이 조선의 겨울은 가고 봄이 오나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네. 이 조선주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신조선가 혹은 뭐 LNG선의 수주 이런 그 수주 잔고를 체크해보는 게 좋은 겁니까?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수주 잔고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NG 쪽은 카타르에서 대량 발주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타이밍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선주가 못 올랐던 이유도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수주 다 나오고 수주 공백기네? 그럼 또 이제 실적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죠. 왜냐하면 2020년 하반기부터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조선 쪽의 LNG 운반선 이런 쪽으로 반영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후판 가격 이런 것들 지금 협의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조선사 쪽에서는 20% 깎아줘 하는데 포스코나 이런 쪽들에서는 안 된다. 철광석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가 많이 올랐어. 거기다가 태풍, 침수 피해 때문에 생산량도 줄었어. 이러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빠르면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서 한 10에서 20% 사이에 후판 가격 인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겹친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업종은 더 좋아질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록 지금 날씨가 막 영하 10도에서 15도를 넘나드는 추운 겨울이 왔지만 조선업 쪽에는 봄바람이 벌써부터 좀 불어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혹시 저희 사용관 차장님은 네. 종목을 볼 때 차트를 보실 때 뭐 네. 이평선도 보곤 하지만 맞아요. 수급도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조선주를 담는다고 하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나는 기관이든 외국이든 사는 데에 대해서 어쩔 땐 이유 없이 그냥 살 때도 있고요. 모르겠어서 이 수급을 우리가 의미 부여해도 괜찮은지요. 일단은 연기금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에서는 약간 연기금이 금융투자처럼 단기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오해를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연금의 성격상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트들을 많이 담는다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중공업 같은 경우가 12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한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연기금에서 계속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현대중공업만 담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도 5일째,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4거래일째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기금도 중요한데 지금 주가의 탄력을 위해서는 사실 제가 더 좋아하는 주체는 좀 따로 있죠. 투신, 자산운용사 쪽의 자금들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현대중공업의 일간 수급 동향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투신 쪽에서는 거의 고르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도 같이 붙었는데 문제는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들이 아직 방향을 못 정했어요. 물론 160억씩 살 때도 있지만 물량들이 50억, 33억씩 매도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완전히 잡히기까지는 양쪽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연말을 앞두고 일단 외국인들도 조금 매파적인 연준의 분위기에 흠칫 좀 놀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가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사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쌍끌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면서 2%가량 지수보다도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금 좋은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강하게 매수하면서 개인들 물량이 좀 빠져나가야지만 의미 있는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내년 유망 업종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이 조금씩 거론이 되던데 내년을 위해 본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투자 포인트 그리고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주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조선 쪽은 원전처럼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아요. 원전은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데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계속 좀 주가들이 변동성을 띠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조선은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LNG 수주가 반짝 줄어들지만 결국에는 이런 친환경 흐름들 그리고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관의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현재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 관점에서는 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저는 역시나 현대중공업, 뭐 계속 말씀드려왔다시피 탑픽으로 좀 꼽고 싶어요. 주가 자체도 일단은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라 있는 상황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 매물대 하단 11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빠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굉장히 좀 지루한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매수를 해야죠. 올랐을 때 따라가는 건 그냥 일반 개인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 패턴이거든요. 이럴 때 잡아서 올라가고 수급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개인으로 넘어갈 때 우리도 같이 넘겨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 매출 성장이 돋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 중에서 선박 부분이 아닌 선박 엔진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STX 중공업의 인수 효과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엔진 부문에서 레퍼런스가 더 돋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후판 가격 인하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연말까지 보시고 혹시나 연말까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연초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재무제표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23년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 아마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STX 중공업의 인수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4년에는 8,500억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에도 같이 좀 관심을 기울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탑픽 때랑 똑같아요. 11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정고점 부근 잡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숫자 늘어나는 거 보면서 목표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달 넘게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가격 전략은 기존 거 그대로 가져갈게요. 목표 네. 주가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0% 이내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윤관 차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증시오늘관회를 하면서 네. 사윤관 차장님은 우리의 마스코트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주 5일 중에 4번을 만났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윤관 차장님이 네. 좀 힘드시다고 해서 저희가 겨울 휴가
네. 작별 아닙니다. 겨울 네. 휴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떠십니까? 네, 그러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겨울 휴가를 가는 마지막 좀 방송이 돼서 네.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좀 개인 스케줄 때문에 좀 잠깐 떠나는 거니까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길 바라고요. 제가 좀 많은 부분들 알려드렸죠. 네. 네,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결국 투자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걸 공부하고 그걸 투자로 연결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네. 충분히 부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매번 올 때마다 필승 외치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맞아요. 사용과 사장님한테 거의 뭐 네. 마감 방송 때는 1대1 종목 상담 시간까지도 열렸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가지 마시라고 네. 글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건 만나요, 아니고요. 여러분. 네. 휴가입니다. 맞습니다. 작별 아니에요. 네. 저희가 안 보내드립니다. 잠깐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쉬었다가 다시 또 힘차게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